네, 저는 오늘 고덕 그라시움에 왔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고덕 그라시움은 4932세대로 세대수 대비로 봤을 때 5000세대 매머드급 단지인데 여기가 세대당 주차 대수가 1.45대라고 합니다. 요즘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주차장 크기가 넓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성 전용 주차장이긴 한데 주차 폭은 광폭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설비가 따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니까 전기차 충전 설비가 모자르진 않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테슬라도 있고 각종 전기차들이 있는데 여기 충전 설비가 이렇게 저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요 위에 있잖아요. 이 층고가 좀 낮아요. 제가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를 타고 왔는데요. 여기 층고가 좀 낮아서 에스컬레이드 롱바디가 높이가 1m 80이 조금 넘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아마 진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보면 제가 까치발을 들면 닿는 정도거든요.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택배차가 못 들어오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택배차가 아파트 지하로 진입을 못하게끔 막아서 택배 기사들이 여기는 택배 내가 안 할래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고 무슨 뭐 입주민들이 갑질이네 뭐니 하면서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근데 들어와 보니까 알 것 같아요. 키 한 178 정도 되는 성인이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으면요 여기가 그냥 닿아요. 지하주차장의 층고 자체가 좀 낮은 편이어서 그런 특장차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축이니만큼 지하주차장 도색 상태나 이런 거는 좀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지금은 점심시간대여서 조용하네요. 세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호출을 누르고 딱 들어오면 이런 공간인데 여기도 층고가 그냥 닿네요. 이렇게 2.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 닿아서 닿으면 2.25m에서 2.2m 정도거든요. 이 공간은 좀 답답하긴 하네요. 중요하진 않지만 들어갈 때 조금 더 널찍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네요. 엘리베이터가 한 대네요. 여기는 15층까지 있으니까 한 대네. 19층 이하로 돼 있는 데는 아리팍도 한 대인 데가 있어요. 19층 넘어가면 엘리베이터 두 대 설치가 되고 998을 하면 세대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998을 안 하면 이제 두 대에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엘리베이터 크기는 넓지 않습니다. 좁게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작네. 스몰 사이즈 했네요. 네, 여기는 146동 25평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신발장입니다. 25평대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신발장이고요. 여기는 수납장인데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팬트리는 아니지만 우산 넣고 수납 공간 넣고 이런 데다가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디자인은 그냥 평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타일이 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집주인분이 바꾸신 것 같아요. 한번 소유주가 변동이 됐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 바닥 타일을 바꾸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들어와 보시면 여긴 독특하게도 신발장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서브룸이 있고 왼쪽에 거실, 화장실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마스터룸하고 거실이 있습니다. 서브룸 1부터 보면 크기는 25평대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딱 그 정도 크기인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원베일리 25평도 가봤고 다른 데 25평도 가보니까 그냥 서브룸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평수에서는. 근데 여기는 붙박이장이 없어요. 붙박이장이 만약에 있으면 방이 훨씬 더 좁아 보이긴 하는데 붙박이장이 없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크기고 여기가 재밌는 게 고덕 그라시움이 1구역하고 2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1구역이 세대수가 훨씬 많고 대형평형대가 좀 더 많이 몰려 있고 대형평형이라고 해봐야 84제곱에서 공급면적 40평대 요 정도가 거의 대형 면적이고 가장 큰 평수가 70평, 60평도 있다라고 하는데 워낙 이제 세대수가 적어서 고덕 그라시움을 찾아보니까 5000세대 중에서 20평대랑 30평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40평대도 일부 있고 임대세대는 100몇십 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50평, 60평대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에서 보면 굉장히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대형평형 때는 84제곱미터라고 표현을 한 거고 84랑 40평대가 다 저기 1구역 쪽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50평, 60평대도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역은 주로 공급면은 34평하고 20평대가 위주로 포진이 돼 있고 그래서 저게 2구역인데 146동은 2블럭 끝에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거실 창하고도 같은 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다른 아파트들이 있고요. 근생상권이 이 앞에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아파트 상가도 있지만 내부 상가 말고 아파트 외부의 근생상권은 이쪽으로 가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부동산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146동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블럭 끝에 있는데 근생상권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근생상권들 뭐가 있는지는 저도 사실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근생상권들 좀 뻔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소아과 있고 뭐 학원 몇 개 있고 편의점 있고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 앞에 실제 근생상권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상권이 이쪽에 있는 이유가 1블럭 쪽에도 상가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가 저쪽은 임대료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비교적 싼 이쪽에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군요. 임대료가 비싸기
비싸게 되면 나가게 되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가 보네요. 대부분이 부동산, 병원, 학원들이에요. 그럼 또 재미가 없지 그게. 그래서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 이쪽에 많다라고 하고, 여기가 또 특징이 136동하고 144동이 있고 이 중간에 출입구가 있거든요. 이 출입구로 나가서 저쪽으로 가면 바로 상일동역이 있어요. 고덕그라시움이 상일동역을 끼고 있는 단지잖아요. 상일동역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블럭에 요 정도 동이 지하철역하고 정말 걸어다니기 편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걸어서 그 정도 거리에 있고, 1블럭 저 끝에 있으면 사실 상일동역을 이용할 때 한 10분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접근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에 대한 이야기였고, 서브룸은 벽지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보통 입주장 때 있었던 아파트들 많이 가봤었잖아요. 입주장 한가운데 있었던 아파트들은 확실히 이것보다 좀 더 새거 느낌이 좀 있는데, 얘는 2019년 준공이어서 사용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거 매매로 내놓은 거죠, 요 집을. 네, 매매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매해서 매수자가 요구를 하면 뭐 이런 장판 같은 거 교체를 좀 해줄 수 있을 것도 같고, 층고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 닿지는 않는데 달랑말랑 하거든요. 인간 지표로, 저희가 그 레이저를 안 갖고 왔어요 오늘. 그 레이저 기계로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인간 지표로 봤을 때 요 정도 달랑말랑하면 2.3m 정도 될 것 같아요. 반포 자이가 살짝 닿거든요. 그럼 거기가 2.25에서 2.3 그 사이였는데, 저가 기억은 안 나는데 2.3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2.4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나와서 이거 티셔츠 예쁘지 않아요? 데토마소. 데토마스요? 하이퍼카 데토마소에서 본사에서 보내준 거예요. 오, 진짜 본사에서 보내준 거예요. 본사에서 터보님한테요. 데토마소 계약해놨으니까 이거 본사에서 보내준 거예요. 저 여름에 데토마소 본사에 갑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화장실인데 거실 화장실입니다. 욕조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좀 어두운데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30평대 20평대 크기 아파트들 중에 안방 마스터룸 화장실에 욕조를 안 두고 거실 화장실에 욕조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20평대 30평대에는 좀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욕조에서 뭐 이렇게 물장구도 치고 뭐도 하고 하려면 마스터룸에 욕조가 있는 것보다는 거실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 게 조금 더 구조적으로는 유리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평수에서는 욕조를 두 개를 못 넣거든요. 40평대로 가게 되면, 50평대로 가게 되면 충분히 널찍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욕조 공간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은데, 20평대 30평대에서 욕조 하나 넣는 게 이게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좀 아까운 공간이 되거든요. 없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근데 이제 넣자니 어디다 넣을까, 둘 중에 한 군데 넣어야 되는데 무조건 화장실 두 개인 구조잖아요, 이 평수에서는. 근데 거실에다가 넣는 게 이용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거실 욕조를 받고, 여기 마스터룸. 마스터룸 이 바닥이 원래 이 바닥이 아니래요. 이것도 소유주분이 인테리어를 하시고 그냥 장판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지금 찍힘이나 이런 거 없이 하려고 장판을 깔아 놓으신 거고, 피디님은 여기 마스터룸 크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거실 크기요? 마스터룸이네. 거실 크기는 어떤 것 같아요? 거실이 전체적으로 좀 뭉툭한 느낌이 들어요. 이 폭이 넓고 보니까 여기가 넓죠. 그 폭이 넓고 창 쪽으로는 좀 좁은 것 같아요. 맞아. 사람 느낌과 똑같네요. 이쪽으로 좀 좁은데 여기는 좀 넓은 편이고, 보통 여기다가 TV를 많이 놓잖아요. 여기다가 TV를 놓고 소파 같은 걸 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을 좀 넓게 확보된 건 좋은데, 이 왼쪽 공간이 약간 좀 좁은 느낌이 있어요. 좀 잘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파랑 뭐 협탁 같은 거 놓으면 끝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창인데, 창이 되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요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KCC 창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열리는군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창을 열면 비 오는 소리. 오늘이 하필 촬영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10층 정도 높이에요. 중층이죠. 딱 중층인데, 소리는 어떠세요? 밖에서 비 오는 소리랑 차 소리랑 사람 소리 다 들어오거든요. 도로가 치고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도로가 넓지가 않아요. 도로가라고는 하지만 실제 왕복 3차선입니다. 넓은 도로가 아니고 좀 좁은 도로라서 도로가 치고는 조용한 건 맞고, 근데 이걸 딱 닫게 되면, 요즘에 세시를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되게 놀랍네요. 이거 하나 닫았다고 소리가 나다가 이거 딱 닫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거기다가 이거 하나 더 닫을 수 있어. 그러면 완벽하게 밀폐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하고 여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를 갈 때마다 놀래요. 와, 진짜 조용하구나, 이거 닫으면. 어쨌든 여기는 다이닝룸인데, 여기가 냉장고 넣는 곳이거든요. 냉장고를 넣어서 문을 열면 보통 문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러면 요 기준으로 봤을 때 4인 식탁을 놓으면 조금 좁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이닝 식탁을 넣으면 이 벽에 붙여가지고 4명이서 밥을 먹으려면 요 정도까지 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냉장고 문을 열면 이렇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간섭이 안 생기려면 조금 작은 냉장고를 넣던가 식탁의 크기를 좀 줄이던가 해서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20평대에서 평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의 구조일까요? 여기가 근데 넓습니다. 여기 주방이 또 넓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보통은 다이닝 공간을 좀 더 빼고 주방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25평대 아파트를 가보면 주방이 좀 작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여기가 되게 넓어요.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구조가 약간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탁기랑 이런 거 넣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도 공간이 좁진 않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습기 차지 말라고 창문을 열 수 있게끔 저렇게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창문을 열 수 있으면 습기가 잘 안 차니까. 그리고 이 주방에서 이 창문이 너무 작아. 최근에 우리가 갔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디퍼 갔었고 원벨리 갔었잖아요. 원벨리도 30평대 갔었는데 창이 좀 크게 빠져 있었어요. 창이 요만하지가 않고 한 요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디퍼도 창이 되게 컸었어요. 요 부분이 너무 막혀 있거나 창이 너무 작으면 좀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보통 이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좀 작은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이제 수납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사실 편의성은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하고 말린 다음에 바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좋은데 문제는 설거지를 할 때 요 부분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으니까. 근데 원벨리랑 디퍼하는 이거를 키우고 이거를 아예 옆으로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수납 공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스터룸으로 가보죠. 여기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서브룸이고 왼쪽으로 가면 마스터룸인데요. 마스터룸의 크기는 여기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이 없어요. 마스터룸에 30평대 아파트를 가야 이제 마스터룸에 드레스룸이 생기고 뭐 파우더룸도 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20평대는 원래 드레스룸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사실 많이 없는데 여기도 드레스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스터룸의 화장실인데요. 샤워 부스가 따로 저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보통 25평대 아파트에서는 마스터룸에 저런 샤워 부스가 잘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화장실이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화장실이 크기가 되게 작아지거든요. 보통 제가 20평대 아파트들을 둘러보면 거실 화장실에 어떤 욕조가 있고 그리고 마스터룸 화장실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20평대 치고는 마스터룸 화장실이 큰 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5구치고는 좀 널널한 편인 것 같은데 저게 기둥처럼 저게 있어가지고 네, 여기 기둥이 있어서 공간 활용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긴 한데 뭐 이 정도면 널널한 편이죠. 여기는 여기 차단이 돼 있어서 이건 좀 편한 것 같아요. 괜찮게 잘 구조를 뺀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서브룸을 가보죠. 마지막 서브룸입니다. 마스터룸하고 마주보고 있는 여기는 또 붙박이장이 있네요. 되게 특이하네. 아니 뭐지? 붙박이장은 아니고 팬트리처럼 돼 있어요. 옷 걸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팬트리룸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서브룸에 놨어요. 되게 독특한 구조네. 보통 이런 공간은 옷을 걸 수 있는 막 그런 데로 만드는데 팬트리처럼 만들어 놨네요. 이거를 마스터룸에 만드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거실로 빼거나 이거를 여기는 공간상 침대나 이런 거는 못 놓을 것 같고 침대 들어가면 이거 못 엽니다. 이거 열 수 없어요. 옷방으로 쓰거나 창고방처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책상 들어가기도 애매한 것 같고요. 여기에 아이 책상 하나 정도 넣을 수 있겠다. 아이 책상 하나 정도 넣고 아니면 창고로 쓰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평 여기서 서브룸이 2개가 있지만 아이 각각에게 하나씩 방을 주기에는 여기가 너무 작아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침대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진짜 창고나 아니면 그냥 서재처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밖에 보면요 굉장히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저쪽으로 사람이 걸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숲을 산책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기가 약간 산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라고 하는데 5, 60m 정도 되는 얕은 산으로 돼 있거든요. 자세히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을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연과 함께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라시움 근처에도 다 근린공원이더라고요. 녹지가 넓게 분포가 돼 있고 그게 고덕의 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여기 보면 여기 고덕 그라시움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2블럭이고요. 여기가 1블럭이에요. 그래서 1블럭이 보시다시피 훨씬 더 면적이 넓고요. 2블럭은 면적이 좀 작아요. 그리고 1블럭과 2블럭이 길 하나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1블럭에도 있고 2블럭에도 있는데 2블럭에 뭐 수영장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사우나는 둘 다 비치가 돼 있고 여기는 보통 소형 평형대 위주로 돼 있고 여기는 소형 플러스 중형 평형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146동이 여긴데요. 근린 상권이 나름 고덕에선 괜찮다라고 하는 데가 이쪽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다 녹지예요. 이 녹지를 걸을 수 있고 저희가 아까 서브룸에서 여기 산책하면 되게 좋겠다 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녹지고 이 녹지를 가로질러서 가면 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고덕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여기 또 있어요. 서울 강덕 고덕 초등학교. 아까 PD님이 1블럭하고 2블럭이 같은 아파트인데 학군이 아예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서울 강덕 뭐 초등학교를 가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고덕 초등학교 가고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길을 하나를 두고 달라지는 거군요. 여기를 소개를 해주신 분은 해피부동산이라고 고덕에 돈은 안 받습니다. 근데 해피부동산이라고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여기가 공급면적 25평이고 12억 초반대였나요? 네, 12억대 매물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거래가도 12억 정도에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근데 25평에서 12억 정도면 평당 5천에서 4,800 정도 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실제. 그래서 보면 고덕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10억대 초반에서 그라시움 5천 세대인데 저기 뒤에 가면 또 많은 신축 단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축 단지들이 매머드급으로 되게 넓게 자리 잡은 대규모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을에서 학원가도 포진해 있고 한강 넘어가는 대교도 좀 가깝고 교통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넓게 포진해 있고 그리고
그 개포처럼 넓게 녹지가 돼 있고, 근데 가격대가 25평대가 10억 초반인 데는 서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상급지로 가려면 3, 4억을 더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억 초반대 25평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학원 보내고 교육열 좀 괜찮고, 그리고 신축 대단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좀 편하고 녹지 많고, 요게 이제 고덕의 장점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단점은 일단 핵심지에서 너무 먼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한남동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오늘은 정말 차가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올림픽대로가 하나도 안 막혔어요. 하나도 안 막혀도 35분 정도 걸렸었고, 차가 막히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비 이렇게 찍어보니까. 보통 말하는 핵심지는 강남, 서초, 뭐 한남, 용산이죠. 용산, 성수 이런 데를 보통 우리가 핵심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로부터 좀 멀다. 저는 동남권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이 동네가 좋은 게 차가 그래도 안 막혀요. 이 동네 안에서는. 네, 동네 안에서나 다른 데를 갈 때는 좀 비교적 덜 막히는 것 같아요. 서울을 용산하고 동작으로 딱 반으로 잘라서 서쪽, 동쪽 이렇게 나눠봤을 때 서쪽은 너무 배우 세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은 뭐 일산도 있고 김포도 있고 검단도 있고 인천도 있고 너무 많아서 그쪽은 너무 번잡한데, 여기는 그래도 좀 여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고덕 이쪽을 차로 둘러보니까 도로가 좁더라고요. 왕복 4차선 도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6차선, 8차선이 없더라고요. 고덕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들이. 그런 부분들이 올림픽대로는 분명히 차가 안 막혔는데 여기 강동구 고덕으로 딱 넘어오면서부터 도로가 좁으니까 막히지는 않는데 차들이 불법 주정차가 돼 있으면 한 차선으로만 다녀야 되는 뭐 이런 좀 불편함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학구는 어때요? 여기 보면 대치동처럼 학원가라는 게 명일, 고덕, 뭐 학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여기가 신축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게 2010년대 후반이잖아요. 여기도 2019년에 준공이 됐고, 근데 이게 준공이 돼서 다 갈아엎어지면서 학원가들이 형성이 된 건지. 학원가는 어때요, 여기는? 여기 이제 상일동 쪽보다는 한정거장 5호선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고덕역이라고 있어요. 그쪽이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고덕동하고 명일동인데, 그쪽이 이제 전통적인 학군지예요. 여기는 원래는 이제 저층 주공 단지들이 포진돼 있던 곳이고, 거기는 그래도 민영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구열이 좀 불타는 부모들이 많이 살았구나, 거기. 그렇죠. 굳이 비교하자면은 저쪽 명일 쪽은 대치동,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기는 개포 느낌이고. 똑같네. 개포처럼 최근에 신축이 막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새로운 중산층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을 거고, 그리고 중산층들의 가장 큰 열망은 사실 교육열이잖아요. 그래서 명일 학원가가 아직도 잘 되나요? 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네, 여기는 잘 됩니다. 그럼 여기 교통은 어때요? 차로 오는 교통은 사실 저는 좋다라고는 못 느꼈고요. 너무 멀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고 여기저기 다니기에는 어때요, 여기는? 여기가 5호선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5호선이 약간 지선 느낌이에요. 내가 5호선을 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5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5호선이 오다가 둘로 나눠져요. 하남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송파구 거여동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어요. 근데 핵심 노선으로 가는 거는 한번 갈아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일동역을 바로 끼고 있는데 고덕역이 더 메인이죠. 고덕역이 인프라가 조금 더 많죠. 지나오다 보니까 고덕역 쪽이 뭔가 좀 더 많더라고요. 고덕역이 좀 더 메인이고. 9호선 호재는 뭐예요? 9호선은 그라시움 뒤편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9호선이 연장이 돼요. 원래는 중앙보훈병원역까지만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장이 돼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하남 미사까지 일단은 연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8년, 29년 정도에 완공이 돼서 운행을 할 거다라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4, 5년 정도 후에는 9호선이 연장된 그걸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9호선이 그라시움 뒤편으로도 들어오지만 고덕역 쪽으로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라시움의 저쪽 1블럭 끝쪽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쪽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아, 그러면 그라시움이 고덕지구에서는 대장주인가요? 밑으로 보면 아르테온이라는 아파트도 있고 여기는 5,000세대 매머드급이고, 그럼 여기서는 그라시움이 약간 리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일 학원가 있는 라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라시움이 제일 대장이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이제 9호선 호재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또 고덕 비즈밸리라고 업무지구가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이제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거기에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사업 몇 개 정도 들어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JIP도 뭐 거기 있는 부지를 뭐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고덕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비가 좀 그친 것 같으니까 비가 안 그쳤네. 아직도 사람들이 우산 쓰고 다니는구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덕PD입니다. 오늘은 터보님 없이 저 혼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터보님은 일부 세대 촬영할 때만 함께 하시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강동 고덕에 나와 있고요. 고덕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과 주변 환경은 어떤지, 상권은 어떤지 그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덕 그라시움인데요. 실제로 고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거주를 하려고 했던 곳이어서 굉장히 애정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라시움의 특장점은 사실 다른 것보다는 커뮤니티에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실제로는 여기가 1블럭, 2블럭을 합쳐서 4,900세대 정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 헬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고 싶었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외관이 좀 이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라시움을 가장 1순위로 보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5호선 상일동역 1번 출구에 나와 있고요. 여기 1번 출구 옆으로 보면은 그라시움 단지 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그라시움 단지 지하 주차장 그리고 지하 상가로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지하로 들어오면 이렇게 GS 프레시 마트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상가에서 나오면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단지 1층이고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라시움 상가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학원, 필라테스, 태권도 이런 고부가가치 업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음식점이 있더라도 포장을 하는 그런 업종들만 들어와 있고, 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시움 단지는 완전 평지는 아니고 약간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라시움이 굉장히 특징적인 건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인데요. 원래는 여기 예전에 왔을 때 물이 흘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물이 흐르진 않고 있고, 정자가 한가운데, 단지 한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흘렀을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물이 채워져 있진 않네요. 여기는 약간 숲 같은 느낌이에요. 나무들이 키도 굉장히 크고 경사도 약간 있다 보니까 뭔가 숲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지에서 조금 올라오면 이쪽은 다 평지입니다. 평지로 이렇게 예쁘게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쪽 편으로는 서울 강덕초등학교가 있는데, 저쪽은 이제 1블럭에 있는 그라시움 주민들이 이제 서울 강덕초에 배정을 받고 2블럭에 있는 경우에는 고덕초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더라도 학군이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파트 외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라시움이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길 건너로는 강덕초가 있고요. 이쪽에 조깅 트랙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라시움 단지랑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기부 체납 공원이고 아파트 부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 부지처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는 1블럭의 제일 서쪽 편, 제일 끝쪽에 와 있고요. 단지 메인 출입구보다는 훨씬 조용합니다. 유동인구도 훨씬 적고 훨씬 조용합니다. 저쪽으로 걸어 나가게 되면 고덕역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덕역 쪽에는 흔히 알고 있는 고덕학원가, 명일학원가가 위치를 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저쪽 동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에 상업지가 굉장히 없어요. 고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덕역 쪽, 명일동 그쪽 라인들이 거의 유일한 상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향후에 9호선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고덕의 9호선 개통이 정말 중요한 게 사실 5호선 동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5호선이 종로, 여의도 같은 주요 거점들을 가긴 가지만 굉장히 돌아서 가야 되고 이제 한 번에 못 가고 5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덕에 거주하는 분들이 9호선을 굉장히 염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9호선이라는 노선은 강남으로 직접 들어가는 노선이기도 하고 급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을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이 고덕 일대에 어떤 바람이 불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는 아르테온 84 B타입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311동입니다. 터보님 없이 제가 직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먼저 빠져 있습니다. 골프백이나 뭐 여러 장비 같은 거를 여기에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편으로는 신발장이 이렇게 도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산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신발장까지 넉넉하게 공간들이 잘 빠져 있습니다. 중문을 통해서 서브룸 1으로 들어왔습니다. 84 타입 치고 조금 넓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양이 좋아서 침대랑 책상 놓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녀 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소장님 여기가 향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B타입은 남동, 남서 두 개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남동을 보고 있는 거겠네요? 예, 이쪽은 남동 쪽입니다. 네,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소음이 거의 없어요. 밑에 놀이터가 바로 보이고 있고 전경이 보입니다. 저게 유치원이에요? 여기 아이들 키우기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예. 단지가 평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정말 많고 단지에서 뛰어놀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키 큰 옷들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이불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이제 장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요즘에는 이런데 거울을 많이 넣을 텐데 여기는 뭐 그런 건 없네요, 딱히. 네. 이어서 서브룸 2를 보시겠습니다. 서브룸 2는 이렇게 약간 꺾어서 들어가는 구조고요. 이게 붙박이장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아까 서브룸 1에 비해서 조금 더 폭이 좁은 느낌이고, 침대 하나 들어가면 거의 사실상 꽉 차는 공간이라서 성인 자녀가 쓰기에는 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동향, 아까 봤던 유치원 단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여기는 장이 굉장히 크고 넓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수납을 정말 많이 알차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단이 또 나눠져 있어가지고 되게 실용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건 여기 약간 시트지처럼 달려있는 게 약간 가죽 재질처럼 돼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다음으로 거실 화장실이고요. 일반적인 거실 화장실하고 똑같습니다.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이제 센서 등이 이렇게 켜졌는데 굉장히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센서 등은 옵션으로. 아, 옵션인가요, 이게? 네네. 사실 센서 등이 있으면 되게 편해요. 밤에 이제 자다가 깨서 그렇죠. 화장실을 가면 굉장히 눈부신데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약하게 켜지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거는 세면대 하부장이 있어요. 욕실에 큰 짐들이 들어갈 게 은근히 많거든요. 청소 도구라든지 뭐 락스통 같은 것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다. 보통 이런 게 없으면 여기 이런 데 밑에다가 처박아둬야 되잖아요. 세면대 같은 경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면은 수리하기가 힘든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열어서 혹시라도 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다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서 그걸 띄어서 맞아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여기는 그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처리하시기는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욕조 크기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좁은 데 반해서 가로로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욕조보다. 아이 2명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이제 드라이기가 굉장히 넣기 애매한데, 여기는 드라이기를 넣기 되게 좋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콘센트를 또 아래로 뺄 수 있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거실 보겠습니다. 거실이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 보여요. 남서향 뷰고요. 탁 트인 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르테온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쪽으로 이제 고덕 자이, 롯데캐슬, 베네루체 이런 단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일동역에서 이제 그 단지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벽 쪽으로 조명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이런 조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켜고 살거든요. 간접등 좀 벽 쪽으로 쏘는 그런 조명들이 조금 더 눈에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런 조명들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저녁에 너무 세대가 밝으면 약간 불안해요. 밖에서 보일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커튼을 치자니 좀 답답하고, 그래서 저렇게 좀 조명이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주방입니다. 여기는 주방이 개방감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거실에 있는 우물 천장이 이제 여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층고도 높고 개방감을 주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식탁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4인용, 6인용 거뜬히 들어올 것 같은 주방 공간은 전혀 쓰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냉장고 공간이 한 개가 있고요. 여기는 김치 냉장고랑 수납 공간. 김치 냉장고 좀 높은 거 말고 이제 반짜리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 뒤에 있는 것도 다 철거를 해서 길면은 그걸 맞춰 네, 쓰셔야 돼요. 키 큰 김치 냉장고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주방입니다. 인덕션,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상부장들이 이렇게 있고, 주방창이 되게 높게 크게 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개방감이 있고, 근데 이제 꺾인 구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남동향이고 이제 메인 창이 남서향으로 나 있어서 직접적으로 뭔가 공기가 이동하는 그런 느낌은 좀 안 날 것 같아요. 마통풍처럼. 근데 이제 등지지 않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옆으로 있는 게 저는 안정감이 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조리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주방 동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납이나 이런 게 데드 스페이스도 없고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코너로 꺾이는 곳에 넣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코너 같은데 수납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납을 다 알차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세탁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센트가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보통 이렇게 끝쪽으로 빠져 있거나 사이드에 있는데 한가운데에 있어요. 요거가 지금 요게 인터넷선 같아요? 네, 랜선인데요. 지금 랜선도 들어와 있어서 뭐 노트북을 하라고 이걸 빼놨을까요? 이제 요즘에 다 무선 올라오는데 굳이 그 랜선을 콘센트는 이해가 되는데 랜선은 되게 왜 이걸 만들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이어서 마스터룸입니다. 와, 마스터룸에 붙박이장이 이게 기본 옵션인가요? 아닙니다. 따로 짜서 넣으신 거예요? 나름 붙박이장을 짜고 했는데도 꽤 널널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게 재질을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친구랑 같은데 저 친구도 그럼 순정이 아닌 거네요? 네네네네. 그럼 저 자리가 원래는 원래는 없는 자리입니다.
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약간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넓은데 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게 느껴지는 느낌. 원래 그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었네요. 네, 그러면 네, 네. 여기는 이제 수납을 이렇게 잘 짜 놓으셨고 어쩐지 조금 수납이 독특하다 했어요. 순정스럽지 않은 수납이라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필요한 것들 다 수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가 또 드레스룸이 또 있어요. 작은 드레스룸이 있어서 이쪽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수납은 굉장히 좀 넉넉할 것 같아요. 여기는 파우더룸 공간입니다. 불도 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불 켜는 거는 순정인 거죠, 이것도? 예, 맞습니다. 네. 여기 마스터룸 화장실이고요. 일반적인 화장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있고 여기 안에 이제 하드웨어는 거실에 화장실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그라시움도 갔다 왔는데 아르테온이 전반적으로 잘 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트월도 이제 저기만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연장을 해놨고 이렇게 주방과 거실을 쭉 둘러서 이렇게 다운라이트까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잘 지었다. 그라시움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르테온보다 그라시움이 비싸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위치적인 거. 그 다음에 고덕역하고 가깝다. 그다음에 세대수가 많다. 네. 그 다음에 차이점은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수영장, 커뮤니티 시설에서 장점이 있고 수영장이 여기는 없나요? 아르테온에는? 아르테온은 수영장은 없고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아이들을 놀 수 있는 공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은 거는 아르테온이 조금 더 제 느낌에는 잘 지었지만 그라시움이 좀 비쌀 수 있는 이유는 고덕역 그쪽에 접근하려는 수요들이 이제 많이 거주를 한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그런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여기는 311동 지하 2층인데요. 이렇게 지하 2층에 오면은 세대별로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 호마다 이렇게 한 칸씩 쓸 수 있게 돼 있고 바로 주차장하고 이어져 있어서 접근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 창고 중에 이렇게 이제 생활 동선에 안 있고 다른 데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굉장히 불편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세대 들어가기 전에 창고를 들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아르테온 지하 1층에 나와 있는데요. 그라시움보다는 조금 더 동선이 좋고 널널한 것 같아요.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로처럼 좀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들이 많았는데 이제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평지다 보니까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층고는 막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들면은 거의 닿을 정도로 하드웨어들이 내려와 있어서 층고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벤츠 스프린터나 뭐 택배차 같은 게 좀 들어오는데 제약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자, 여기는 아르테온 로비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진입로나 이런 게 넓게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층고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1층 세대들이 같이 있습니다. 세대 높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3, 4, 5라인 3개의 세대가 있는데 승강기가 한 대입니다. 여기가 이제 15층이 최대 층수라서 승강기 한 대로도 뭐 모자라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무인 택배함도 동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고덕 아르테온 메인 보행로에 나와 있고요. 저쪽이 이제 상일동역입니다. 상일동역에서 쭉 걸어와서 아르테온 단지를 가로지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아르테온 뒤에 있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와 고덕 자이 이런 단지들까지 같이 도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최대한 사람이 안 다닐 때 찍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요. 저 뒤에 배우 수요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르테온 주민분들이 조금 다른 단지에 사람들이 다니는 걸 싫어하긴 하는데 여기가 공공보행로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르테온 조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돈된 정원의 느낌을 띠고 있어요. 그라시움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라시움은 조금 더 숲 같은 풀이 우거진 그런 느낌이라면 아르테온이 평지에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는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잔디와 이렇게 예쁜 조형물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아르테온 단지 안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 아르테온 상가 주차장이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테온 상가에 들어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소유주분들과 아파트 입주민분들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아르테온 메인 상가 쪽이고요. 저쪽으로 문주를 통해서 상일동역 5호선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굉장한 대단지 배후 수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임대료가 정말 작은 상가 한 칸이 300만 원 이상으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 만큼 거의 강남급으로 비싼 곳이 상일동역의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 들어오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들이 입점을 해 있지가 않고 주로 학원, 병원 그리고 대부분 테이크아웃 업장들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단지 배우 상가의 다른 사례로 헬리오시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헬리오시티는 조금 이제 다른 게 뭐였냐면은 사람들의 동선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8호선 송파역 앞에 있긴 하지만 헬리오시티가 이제
동서로 길게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선이 송파역으로 모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잠실 그리고 대치 이런 곳으로 이제 수요 분산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이 들어오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상일동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주 때부터 활기를 많이 띄었어요. 배우 수요 동선들이 이제 다 이쪽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공실이 나지 않고 이렇게 상권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그런 근생 상권들이 좀 들어오기에는 제한이 있어서 저기 센트럴 푸르지오 있는 저쪽으로 이제 저녁을 먹으려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상권 이용하는데 뭐 있을 건 다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저쪽에 고덕역 쪽에서 쭉 걸어오면은 이쪽은 고덕 아르테온입니다. 여기 상일동역까지 거의 걸어왔고요. 여기는 아르테온 별동입니다. 별동. 저쪽에 저희가 아까 봤던 평지로 넓게 있던 곳이 본동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별동이라고 부릅니다. 별동도 나름대로 카페처럼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9호선이 개통되면 별동이 조금 선호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별동이 본동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9호선이 들어오면서 별동이 도보로 9호선 고덕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갭을 조금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5호선을 타고 가서 환승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고덕 자이 38평 101B 타입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풀 인테리어를 한 세대입니다. 일반 순정 상태는 아니고요. 인테리어를 한 세대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했다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신발도 신을 수 있고, 사실 부츠 같은 거 이런 거 신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잘 빼놓은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는 신발장 그리고 우산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닥에 간접 조명 깔아놓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곳에 조명등을 이런 걸 설치해 놓으셨네요. 겨울 눈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고, 여기 우물로 간접 조명을 이렇게 해놓으신 건 또 처음 봅니다. 입구부터 기대가 되는 집입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복도 벽면에 간접 조명하고 나무 우드 재질인가요? 시트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작은 화분이나 오브제 같은 거, 미술 조각품 이런 거 정말 작은 것들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화장실부터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그냥 일반적인 화장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한 것 같네요. 타일을 보니까 왠지 순정 상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인테리어를 한 모습이고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하드웨어랑 뭐 일반적인 아파트랑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브룸 1입니다. 서브룸 1에 들어오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는 이사를 나가실 집이라서 여기를 비워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어있는 상태고, 책상 침대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붙박이장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이 둘로 나눠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전망이 너무 좋네요. 저쪽에 삼성 엔지니어링 있는 일자리 구역부터 저기 넘어 하남시 초이동까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서브룸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서브룸 2고요. 마찬가지로 좀 넓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방보다는 조금 좁은데 붙박이장이 없어서 이제 여기도 침대랑 책상하고 충분히 놓고 쓸 수 있을 것 같은 방이네요. 성인 자녀가 살아도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남동향으로 뷰가 빠져 있습니다. 와, 여기 뷰 정말 좋네요. 창이 크게 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말했던 이제 남동향 뷰고, 이쪽에 있는 구역들은 개발이 좀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안쪽에 보면은 신통으로 좀 묶인 지역은 있는데 이 앞에 쪽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쪽에도 좀 개발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을 텐데, 여기는 이제 아니지만 저쪽 건너편으로는 또 다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하남시 감북동, 초이동 라인까지. 저쪽이 원래 3기 신도시의 후보지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저기는 왜 개발이 안 됐을까요? 금액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고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저쪽에 공군 기지도 있고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공군 기지도 있고, 실제로 1, 2등급 그린벨트 녹지들이 너무 많아서 토지를 확보해봤자 어차피 그건 또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사업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교산에 비해서는 좀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됐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 엔지니어링 앞에 쪽에 이제 복합단지가 이제 둘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네네. 엔지니어링이 이름이 바뀌었죠. ENA로 바뀌었고, 이제 삼성물산, 우리가 아는 레미안이죠.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 사옥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실 인테리어가 여기가 원래 아트월이 아닌데 건너편에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리고 이거 조명하고 다 새로 하셨다고 하네요. 미술 작품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게 여기 주방에 식탁이 이렇게 아일랜드랑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소유자분께 여쭤보니까 아일랜드가 원래는 있었고 원래 순정 상태고 식탁을 더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 구성인가요? 예, 옵션으로 하신 거예요. 아, 옵션으로 하신 거고 기본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방 창이 또 높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세대 호출하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패널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절수 페달이 또 있네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게 터치식이거든요. 네. 여기 전자식으로 인체 그걸 인식해서 이제 작동되는데 그게 계속 꺼져요. 이거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맞아요.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마다 꺼지고 해서 불편한데 오히려 네, 페달이 그래도 그렇거든요. 편한 것 같긴 해요. 이쪽은 이제 보조 주방 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입니다. 여기는 김치 냉장고를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저쪽은 실외기실입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보통 이쯤 세탁기가 들어오잖아요. 세탁기가 보니까 안방 쪽에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마스터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스터룸을 가기 전에 방이 하나 더 있네요. 방이 3개인 줄 알았는데 네. 38평 치고는 그래도 방이 그렇게 넓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이 4개였군요. 예. 여기는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이 이렇게 깊게 들어와서 위치를 해 있고요. 붙박이장은 다 별도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금 눈에 띄는 게 드레스룸. 드레스룸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네요. 원래 드레스룸 사이즈가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정도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공간이 너무 넓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쪽은 옷들을 잘 보관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마스터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아파트 화장실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탁기가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 있어요. 네, 안방 쪽에 세탁기실이 이쪽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워시타워도 충분히 들어오겠네요. 공간적으로 워시타워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고 이쪽이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볕이 굉장히 지금 오후 시간대인데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덕 자이 38평까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아르테온부터 계속해서 촬영 도와주신 고덕 좋은 동네 부동산. 좋은 동네 부동산입니다. 어딨나요?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은 상일동역 4번 출구에 위치해 있고요. 센트럴 푸르지오의 바로 뒤쪽에 이면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네. 촬영 도와주신 오늘 좋은 동네 부동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촬영 협조해주신 소유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덕 자이 오늘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작은 평수들은 그래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30대 후반, 40평대는 솔직히 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물건 자체도 희소하기 때문에 맞아요. 매물을 찾기가 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주인분이 협조를 해주셔갖고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되게 희소한 매물을 본 거네요. 오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대형 평형들이 좀 희소한 편에 속하니까 예, 실제로 가격 흐름은 좀 어떤가요? 대형들의 가격 흐름이? 지금 자이 같은 경우도 20몇 억부터 18억 후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18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고점 대비해서 사실 고덕 일대가 조금 내려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시 최근에 오른 추세긴 예, 하지만 예. 대형들은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 가격을 예를 들어 20억대에서 왔다 갔다 뭐 그라시움이 됐든 다른 단지들도 대형 평수는 전체 예를 들어 고덕지구에서 개수가 거의 한 1000개 미만이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는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요를 판단할 땐 또 평형별로도 저희가 볼 수 맞습니다. 있어야겠네요. 예. 저희가 이제 강동을 매수한다고 네네. 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입주 물량이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뒤에 예.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입주를 예, 하게 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대형들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형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 분산이 그래도 소형 평형들에 비해선 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충분하게 그렇게 가능하고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센트럴 아이파크나 베네루체나 아르테온이나 입주 물량 4년차가 걸려서 영향들이 있었는데 큰 평수 자체는 그렇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제 4년차 다 이제 넘은 단지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물량의 쏠림이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가 좀 많이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5년도 2월이 이제 4년차가 돌아오긴 하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입주가 좀 당겨졌지 않습니까? 올 네. 하반기로 하는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작은 평형들은 그때가 또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예. 강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희소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서울에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서울 중에서 이런 환경을 가진 데가 개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포는 20억대, 30억대이기 때문에 네네. 10억대 라인에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 저는 이 강동 고덕이 아닌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촬영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저희는 또 연락 만나뵐 수 주세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